안녕하세요. 사피입니다. 오늘부터는 제 얼굴은 아니지만 이렇게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준비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텐데요. 처음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러분들이 요리를 못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업이 요리 학원에서 많은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 교육 멘토인데요. 상담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나름대로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요리를 못하는 5가지 유형을 꼽아봤어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기 때문에 재밌게 봐주시고요. 혹시 내 이야기인데 하시는 분들은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짧게나마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들이 요리를 못하는 이유 첫 번째, 바로 급한 성격입니다. 물론 성격이 급하다고 해서 모두 요리를 못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요리를 못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급한 성격을 들 수 있겠네요. 그 이유는 당연하지만 인지를 못하시는 부분입니다. 요리라는 게 재료만 넣는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화학적 반응과 생물학적 반응으로 맛을 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해진 조리 시간을 지켜야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고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요즘 M본부 토요일 예능 프로그램 중 백주부님이 나와서 요리를 못하시는 분들에게 간단한 레시피를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요. 분명히 레시피를 알려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재료를 한꺼번에 넣는다든지 미리 넣어서 마음대로 조리를 하시는 분들 등 정말 성격 급하신 분들만 일부러 섭외나 할 정도죠. 성격이라는 게 금방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리를 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TV 방송이나 빠르게 설명을 하고 지나가는 영상들보다는 레시피가 상세히 나와 있는 책이나 직접적으로 전문가에게 설명을 들으시면서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리를 못하는 이유 두 번째, 느린 손입니다. 요리를 한다면 당연히 손을 써야 하시잖아요. 그런데 손이 느리다면 첫 번째 이유와 반대인 상황이죠. 정해진 시간에 조리를 해야지만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오히려 맛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건데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요리를 정말 가끔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자주 하면 할수록 적응을 할 수밖에 없고 속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손이 느려서 요리를 못하신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자주 요리를 해보시는 것밖에 없고요. 특히 손이 느린 분들은 칼질이 서툴러서 조리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분들이 대다수세요. 이런 분들은 집에서 딱딱한 무나 당근을 가지고 채 써는 연습을 자주 하시기만 해도 칼질 속도를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평소 무나 당근처럼 딱딱한 재료를 손질할 일이 있다면 꼭 연습 많이 해보시길 바래요. 요리를 못하는 이유 세 번째, 노력하지 않는다입니다. 뭔가를 잘하고 싶다면 당연히 연습이나 배움이 필요한 건 누구나 아시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연습 없이 또는 한두 번 배우고 요리를 잘했으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특히 많은 여성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니 요리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혼을 하실 때쯤이면 학원에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꾸준히 배워서 실력을 키운다기보다는 바쁘니까 간단하게 배워서 잘하고 싶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본인이 노력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요리를 잘하고 싶다? 마치 기억, 니은도 잘 모르는데 책을 읽고 싶다라는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노력을 최소화하고 요리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시간을 내서라도 학원에서 제대로 배우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물론 요리를 잘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배워도 되겠지만 배우는 요리의 종류도 한계가 있으실 거고요. 실제 입맛이 다를 경우 배워도 맛이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 강사님들께 배우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요리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잘하고 싶다면 시도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으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다는 거 명심하세요. 요리를 못하는 이유 네 번째, 기본기가 없다입니다. 가족 또는 지인들을 통해서 몇 가지 레시피만 배우시는 분들이 많이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요리를 만들 때
맛을 내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보통 정해진 메뉴를 만드는 방법만 배우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매일 먹는 요리에 실증이 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요리를 배워보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요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같은 요리라도 다양한 레시피가 만들어진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물론 많은 시도와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레시피북이 아닌 요리 관련 서적을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떤 요리라도 기본이 되는 소스, 육수, 향신료 등의 차이와 특징 정도만 알아두셔도 실제 요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나 집밥 정도로 해 드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요리를 배워서 장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기본기부터 갖추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요리를 배운다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요리를 배우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요리 관련 유튜브를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실제 기초가 없으신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요리를 배우시는 건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요리 관련 유튜버 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배우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훌륭하신 셰프님들도 요즘 유튜브를 많이 하시면서 좋은 영상들도 많이 생겼지만 요리를 전문적으로 배우시지 않은 분들이 올리시는 쉽고 간단하게만 만들 수 있는 요리 영상들도 많기 때문에 무작정 유튜브 영상을 따라서 배우시는 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유튜브에 올라온 요리 관련 영상들은 컷 편집을 통해서 실제 조리 시간보다 엄청 짧게 만들어지죠. 유튜브 특성상 짧고 임팩트 있게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 보니까 편집을 안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편집된 짧은 영상만 보고 요리를 제대로 따라 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요리를 배우고 계신데 아무리 해도 실력이 늘어나지 않거나 맛이 없다고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요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만 보고 배우시는 건 피하시길 바라고요. 단순히 레시피를 참고하는 정도로만 사용하시지 제대로 요리를 배우고 싶으시다면 유튜브보다는 자세히 설명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이나 책을 통해서 배우시던지 아니면 직접 학원에서 전문 강사님들께 배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요리 못하는 유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리라는 게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많이 해보시는 게 실력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고요. 이런 실력을 조금 더 단기간에 올리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배워보세요. 한번 제대로 배워놓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아직 고민 중이시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마유쿡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해요.